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수요일입니다. 뭐 어제 암울한 이야기도 있었고, 뭐 지금 시장이 뭐 좀 암울한 상황이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서인지 지금 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뭐 70% 정도가 나가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베테랑들도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내가 수익을 내고 있을 때 그 자산이 본전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다 보면 지금도 수익 중이지만 손실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뭐 원금마저도 손실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뭐 당장 이 시장을 떠날 게 아니라면 뭐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 시장이 뭐 무너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나가는 게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당연히 지금 버티거나 매수를 해 나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저 어저께 통화로도 저희 가족이에요. 저희 가족과 통화를 하면서도 중국 코인들 지금 너무 싼 가격이니까 분할로 매수해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저 역시도 이 시장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 코인베이스, 그쵸? 코인베이스 거래소, 바이낸스 말고요.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이 코인베이스 거래소는 달러로 바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래소고, 이 바이낸스는 뭐 USDT나 UST나 이런 걸로 수합을 해서 그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BTC를 매수해 뭐 이렇게 해서 사든가. 근데 이 코인베이스는 달러로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거래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런 거래소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야기가 나와서 76%가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만 사고 있다,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겠죠. 76%, 그러면 30%가 채 안 되는 이제 개인들의 매매고, 고래들은 뭐 큰 매매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쪽 거래소를 잘 이용하지 않죠. 근데 뭐 특정 거래소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 테고, 이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이 바닥이 아니다, 누가 봐도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도 알고 있을 텐데 70%를 매매의 70%가 기관 자금이 차지한다. 요거는 또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이게 뭐냐면, 지금의 가격은 최적 가격은 아니지만 최적의 가격은 될 수 있다. 요게 맞을 거고요. 지금 여기서 하락이 더 나온다 한들, 하락이 이렇게는 얘기 안 할게요. 이제는 하락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이 그들이 매집을 한다면 지금이 평균 가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거대 자본은 들어오면, 바닥이 예를 들어서 바닥이 3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비트코인 가격이 3천만 원인데 거대 자본이 3천만 원에 다 잡지는 못해요. 바닥이 3천만 원이라면 5천에서 3천까지 모으는 게 그들의 가격. 그러면 4천 언저리가 되겠죠. 예, 그들의 가격은, 평균 가격은. 왜냐면 거대 자본은 채바닥에서 모든 걸 다 잡을 수 없어요. 그들이 예를 들어서 3천에 매집을 해야겠다, 그러면 2천만 원까지 내려가야 될 거예요. 그들의 목표 가격이 3천만 원이라면. 근데 그들의 목표 가격이 4천만 원 언저리라면 3천만 원까지 떨어지더라도 지금 모아야 되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이 시장을 주물를 수 있다면 지금 사도 아무 그게 없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떨구고 싶으면 떨구고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거대 자본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시장이, 그러면 이 시장은 진짜 쓰레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들은 또 고래가 있고, 그렇게 따지면 주식도 하면 안 돼요. 부동산도 하면 안 돼요. 뭐든지 거대 자본이 영향력이 있고, 이 거대 자본은 이 국가기관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는 100%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국가기관도 거대 자본인 거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래지갑 하는데, 그 고래지갑이 익명의 고래지갑이에요.
누구의 고래? 중국의 자금줄인지 미국의 자금줄인지 알 수 없고 어느 특정인의 지갑인지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면 최적의 가격이 아닐까. 그렇다면 더 빠질지언정 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많습니다. 더 빠질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저는 버틴다고 했고, 버텨야 되는 이유는 지금 가격이라면 내려오든 올라가든 언제든지 지금 가격이면 안전한 가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뭐 채굴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중국의 기조 변화가 이 시장을 다시 한번 올리거나 아니면 더 떨어뜨리거나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중국의 기조는 여기서 더 안 좋을 수는 없겠죠. 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중국이 우리 비트코인 채굴의 60%를 차지했고 70 몇 프로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100개 나온다면 76개를 중국에서 캐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코인은 아마 전체 국가 중에 중국이 가장 많이 보유할 가능성이 많고요. 국가 차원이 아니더라도 국민들만 보더라도 중국이 가장 많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중국이 이 시장을 내려놓는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60% 이상을 중국에서 채굴을 했는데,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지금 뭐 카자흐스탄 사태도 있었고 얼마 전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채굴자들이 이런저런 뭐 전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으로 텍사스로 간 게 30% 정도가 넘어갔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20% 이상을 아직까지 중국에서 채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전에 지난달쯤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중국에서 매년 66조 원을 들여서 이 코인 채굴자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클라우드 컴퓨터를 투자하고 있다, 클라우딩을 준비하고 있다. 요거 지난달 기사가 있었고, 지지난달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클라우드 코인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고 또 찾아봐야 된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바로 움직일 때도 있지만 몇 개월 후에, 몇 년 후에 이렇게 움직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얘네들이 지금 이 클라우드 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지금부터 주시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메타버스도 물론 작년 10월, 11월 이때 큰 상승을 줬지만 그 전부터 메타버스의 이야기는 계속 있었어요.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몇 개월 전부터 소액을 메타버스에 넣어놨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챙겼는데, 근데 그건 운이 좋았던 거죠. 예. 근데 이런 운을 내가 갖고 오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코인들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때고, 제가 지난달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코인들 무시하면 안 된다. 뭐 이더리움 클래식을 이야기하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시세가 올라오면서 뭐 중국에 어떻게 될지, 이더리움 클래식이 올라온 가격에서 버티다가 더 갈지 아니면 꺾고 나서 갈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꺾은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뭐 망쳐놨기 때문에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끝난 건 절대 아닐 것이고, 분명할 거예요. 그거는 중국이 지금 슬슬 고개를 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중국에서 이제 이야기들이, 이거 뭐 물론 중국에서 나온 채굴을 20%를 아직 암암리에 하고 있다, 이거는 뭐 중국에서 흘렸는지 아니면 일부러 뭐 냈는지, 일부러 낸 게 흘린 거겠죠. 아니면은 들킨 건지, 요거는 알 수 없지만, 뭐 암암리에 했다는 건 중국이 숨겼는지 아니면 중국의 이 공산당 모르게 채굴자들이 했는지, 이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는 생각은 공산당은 솔직히 속일 수 없어요. 예. 공산당은 속일 수 없고, 중국의 문화는 이제 뒷돈을 챙겨주는 그런 문화가 좀 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챙겨주면 가능했다. 왜냐면 지금 뭐 채굴자들이 나간 자리에 매년 한 번 66조도 아닙니다. 매년 66조를 투자해서 클라우드 시설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인데 채굴자들 조사를 안 했을까요? 채굴자들이 있는 자리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전력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들키지 않을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중국은 아직까지도 코인을 내려놓을 수 없고, 우리가 이 언론에서 나오는 중국에서 코인 금지 뭐 이런 것들 100%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중국은 항상 이 달러의 자리를 항상 노려왔고 아직까지도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달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달러는 앞으로 자기의 자리를 점점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릴 뿐이지 분명해요. 지금 뭐 금리 인상을 하면서 뭐 인플레이션을 핑계로 대고 있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도 안 되게 찍어냈기 때문에. 물론 달러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국가의 화폐를 그런 식으로 찍어냈지만 달러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국제통화기금이기 때문에 본인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달러를 무분별하게 찍어냈고 마이너스 금리,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까지 만들었고, 그렇다면 이 개발도상국들은 이 싼 달러를 가져다가 발전을 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지금에 와서 금리를 인상시키고 이랬다 보니까 결국에는 망해버릴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근데 요거를 뭐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 걔네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쓸 거예요. 하지만 미국의 주식시장,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 없다는 거는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 미국의 주식시장의 자본이 어디서 나왔는가, 요것도 한번 봐야 돼요. 뭐 이렇게 나가면 뭐 앞으로 몇 시간을 이야기해야 됩니다만은 여기서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또 3,000% 빠지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들이 또 잊어버렸습니다. 아, 이거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지금 뭐 제가 지금 모든 이슈들이 지금 결국엔 루나로 돌아가는데, 루나로 시작해서 루나로 끝나요. 그런 상황인데 모든 스테이블 코인의 위기일 거예요. 중국이 이 비트코인, 이 코인을 단절하는 것처럼 포지션을 취하면서, 그때는 뭐 이 단절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전력 문제나 이런 것들. 중국이 만약에 이 채굴자들을 쫓아내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이 마비됐다면, 우리 작년에 중국이 이 전력 마비, 올 초인가요? 작년인가요? 중국의 이 전력 마비 사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채굴자들을 둔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 코인 시장은 더 큰 위기가 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자기네들은 미리 알았을 테고 그런 거를 방지했고, 그리고 또 하나, 이 CBDC,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코인베이스는 달러로 바로 살 수 있지만 바이낸스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 달러와 패킹되기 때문에 그냥 달러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CBDC, 중국의 CBDC인데 CBDC가 무엇을 노렸을지도 한번 봐야 돼요. 바이낸스 중국인이죠. 지금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바이낸스가 이만큼 클 수 있었던 거는 중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 물론 사업은 미국에서 하고 있지만 중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거기까지 갈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는 데는 괜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배경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위기는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CBDC가 대신할 가능성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CBDC가 가장 앞서 있고 가장 먼저 했다. 그러면 CBDC가, 이 암호화폐는 CBDC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달러의 힘을 좀 빼놓을 수는 있겠죠, 중국이. 암호화폐 산업이 발전한다면 이 믿을 수 없는 달러를 자꾸 자리를 잃어가는 그런 달러를 비트코인이 대신한다면, 그러면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CBDC가 된다면, 이런 것도 계산하지 않았을 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나름대로 자평하기를 CBDC 중국에서는 성공적이었다. 베이징 올림픽 동안에 CBDC가 성공적이었다. 이런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뭐
지금에 와서 보면은 또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 캐피탈들만의 주도한 건 아닐 테다. 아닐 가능성도 있다. 그 미국 캐피탈사들도 중국 자본, 지금은 중국 자본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다들 아실 거예요. 중국 자본은 중국의 이 자본이 중국 자본인 어느 곳에나 다 힘이 뻗쳐 있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미국으로 통했는데 지금은 중국 자본들이 다 뻗쳐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군사력 차이야 뭐 당연히 뭐 그렇겠지만 뭐 어마어마하죠. 아 뭐 또 쓸데없는 얘기 또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중국의 기조 변화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떨어져 나간 자리를 어떻게 메꾸고 있나도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야기해 드렸고 기관 투자자들이 왜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그러면 지금이 최바닥이야?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뭐 70%를 차지한다, 매매의 70%를 차지한다고 해서 최바닥은 아닙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3천만 원과 5천만 원 사이에서 이들이 매집을 한다면 4천만 원은 최적의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도 매집을 하고 있다. 하지만 3천만 원 언저리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당연히 있죠. 올릴 가능성이 있으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올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3천만 원부터 5천 사이에 매수를 하고 매집을 하고 이런 이유는 떨구려고 매집하지는 않죠.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거대 자본은 이때의 시세를 못 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의 시세를 거대 자본은 이때의 시세를 못 누렸습니다. 코로나부터 이어진 이 시세를 이때 들어왔습니다. 1차로 들어온 가격은 투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방송 보신 분들 알죠? 이때 들어온 자본은 투자 자본이 아닙니다. 시세를 묶어놓는 데 쓰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뺐어야지. 이때 이렇게 털리는 게 많이 털릴까요? 올렸다 터는 게 많이 털릴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네들이 산다면 당연히 올라가죠. 파는 놈이 없고 사는 놈이 많다면 당연히 시장 논리상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떨궜고 100%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다.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다. 지금 우리나라 차트, 지금 여기 업비트 차트로는 이렇지만 지금 바이낸스 차트로는 지금 저점을 깼죠. 어디 있습니까? 뭐 업비트 차트하고는 많이 다르죠. 이 가격을 지금 깼습니다. 깨고 내려왔습니다. 뭐 더 내려올지 아니면 바로 올라갈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내려와도 한계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지금 돌아가는 판세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저께 뭐 말씀도 드렸고 앞으로 이뤄질 상황 하락 가능성이 많지만 뭐 올라갈 가능성도 많다. 요거는 뭐 말 같지 않은 말 같지만 그렇다면 지금의 가격은 걱정할 가격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버티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자분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70%가 떨어져 나갔다면 30%가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30% 투자자분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원하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을 떨구는 게 맞고 자기네들의 매집을 원하는데 뭐 개인 투자자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자기네들이 매입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을 떨굴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야 자기네가 매집할 수 있는 양이 나옵니다. 누군가 팔아야 누군가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높게는 살 수 없으니 시장을 주저앉히면서 사고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매집이 끝난다라면 바닥을 보여주고 다시 올라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지 시세와의 싸움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여기서 더 떨어지든 올라가든 이거를 채 바닥을 잡으려는 건 욕심이고 그쵸? 채 바닥을 잡으려다 오히려 비싸게 사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야 난 여기서 더 떨어지면 그냥 무조건 살 거야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막상 그 상황이 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투자해 보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모레 사고 요번 주 사고 다음 주 사고 그 다음 주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최적의 가격을 맞추는 방법일 것이다 말씀드렸고요. 지금 뭐 자금이 없거나 저도 마찬가지로 자금이 없거나 그러면 시간에 투자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힘들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받을 수밖에 없겠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 아닙니다. 뭐 또 뒤죽박죽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던 거를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3,000%로 빠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또 15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20분까지 와버렸고, 오늘은 또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내일 또 뭐 이야기 드릴 주제를 또 찾아서 또 이야기를 드리고, 뭐 자꾸 안심만 시키는 것 같아서 뭐 모르겠습니다. 자꾸 안심을 시키는 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위기 상황을 위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도망가게 자리를 열어줘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에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안심을 시켜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한들, 예. 제 생각은 그렇고요. 생각과 일치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며칠에 걸쳐서, 몇 주에 걸쳐서 모아 나가는 게 답일 것이고 기회가 될 거예요. 이 시장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누구나가 입 맞추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뭐 드릴 말씀이 있으면 내일이 됐든 아니면 잠시 후가 됐든 또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시간은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 영광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지금 떨어져 나간 70%, 남아있는 30%, 승자가 누가 될지는 시간이 설명해 줄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